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앞서 최현덕 매니저도 에너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지금 시장은 에너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들이 다들 원가가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에 주목하는 분들 많고 국내 증시보다 해외 증시 안에서 더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왜 오르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지 이번 시간 하창 본부장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가스주들, 정유주들이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섹터가 움직여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지난달 대비해서는 약 35%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역대 최고치를 또 이제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천연가스 미국의 이제 저장량이 상당히 좀 적어졌다라고 합니다.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약 7.5%가 일단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자재에서는 이제 보유한 이런 재고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공급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가는 이런 일반적인 레파토리가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수량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들은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름에 엄청나게 좀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이런 재고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좀 소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요번 올해 겨울에 엄청나게 좀 또 추울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수요 과잉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고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또 공급량에 대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가스의 또 가격 상승에는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허리케인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케인이 이제 지나가면서 사실 정유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스 시설들을 굉장히 좀 많이 좀 부수고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생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박자가 지금 어우러져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또 천연 에너지로서 또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대체 또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좀 연관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공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지게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초에 이미 2배가량 오른 천연가스 가격인데 여기서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 계속해서 부족해서, 혹은 아니면 이 신재생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져서? 네, 말씀을 드렸던 얘기들을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번에 이제 허리케인을 바탕으로 발생된 이 문제가 단기간으로 해소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후 이변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이고요. 기후 이변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겨울철에 이제 혹한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북반구 지역이 굉장히 이런 또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난방의 연료의 한 30에서 35% 정도를 또 이제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춥게 되면은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비중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제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수요적인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점점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고요. 그다음에 탈원전에 대한 그런 기조들도 있습니다. 탈원전 기조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이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 수요가 많이 없었던 부분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 세계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영향을 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에 이런 기조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일단 요인을 그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원인이 이제 발생되는 게 기후 변화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또 언제든지 단발성으로도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쪽에 대한 좀 투자 심리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골든캐슬님이 하루 종일 가스, 석유 얘기입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느꼈어요. 경제방송에서 다양한 채널들 프로그램 돌리다 보니까 꼭 하나의 코너 꼭지에 이 에너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찾기가 어려워서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배경은 알겠고 개인적으로 하창 본부장님은 그럼 에너지 관련주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에너지 관련주에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르긴 했는데 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제 이 가스 쪽으로도 국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좀 조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에너지를 좀 포괄적으로 잡게 됐을 때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다른 대체 에너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좀 큰 거시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관련주에는 또 신재생 관련주에는 투자를 해봐야 된다. 네. 그럼 첫 번째 가스주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네. 오늘 가스 관련주 되게 뭐 부산가스도 상한가를 갖고 서울가스도 오르고 있고 가스 붙은 종목들 다 잘 가는데 네. 유독 SK가스는 수소사업 관련 기대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좋게 보시는지요?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수소 쪽으로 또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제 할 얘기가 또 굉장히 많아지는데 수소도 좀 지겹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네. 워낙 많이 얘기가 나와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SK가스가 이제 롯데케미칼과 또 이제 5월 달부터 연합을 진행을 해서 관련된 이제 수소 충전소를 조금 이제 선별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습니다. 약 100여 개 정도의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LPG 시설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수소에 대한 충전소를 설립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이 워낙 좀 강하게 한 6개월 정도 랠리가 좀 지속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뭐 시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엔 수소 쪽으로도 넘어간다라고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친환경 차량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전기차랑 수소차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수소차가 조금 더 더디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뭐 이제 이 전기차에 대비해서 이런 충전소를 설립하는데 굉장히 좀 제한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들이 뭐 수소의 이런 어벤져스도 출범식도 있었고요. 뭐 얼라이언스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충전소가 선별적으로 먼저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을 좀 선점한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충전소 관련된 뭐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먼저 선별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결국에는 또 사용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SK가스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수소 모멘텀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치적으로 기부자 분들께서는 사실 이 크게 이평선만 깨지지 않으면 홀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네. 신규 매수자들이 접근하기엔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좀 수소 쪽으로 좀 보신다고 한다면은 뭐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롯데케미칼을 아예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이나 이제 효성그룹주들이 좀 이제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들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효성그룹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네. 또 원전주들도 원전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으면서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수력, 뭐 이런 쪽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가스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네.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느 쪽인가요? 일단 이거는 이제 매력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짧게 봤을 때는 가스 쪽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스 쪽을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격대가 또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으로. 네, 신재생으로 먼저 보시고 그다음 원전 쪽은 가장 마지막인데 물론 원전 쪽은 지금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있고 또 이제 정책적인 이제 대선 이후에 원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다면야 또 이제 순위가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 쪽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로 본다면 가스 쪽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그다음에 이 원자력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매력도가 있지만 투자 시기냐 관점에 따라서 타이밍이 조금 다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같이 폭등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100를 넘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네.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유가 레버리지에 베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빵원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유가가 반등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유가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달라요. 지금 그렇죠. $100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게 결국엔 또 이것도 기후 변화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같이 천연가스랑 같이 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국제가스가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 중엔 전 유가가 먼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가 쪽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천연가스 쪽으로도 많은 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죠. 재고량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거래일에 또 이제 좀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이제 또 정유 주들이 좀 시세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6주 동안 연속적으로 이런 재고 감소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이 아이다가 상륙한 걸프만 쪽에 대한 그런 정제 시설이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40% 이상이 지금 가동이 뭐 중단이 됐다. 뭐 넓게는 뭐 7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정상적인 재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정유 시설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바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이런 회복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오펙에서는 내년에 이런 석유에 대한 이런 수요량이 오히려 2019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전방 산업들이 워낙 또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실생활에서 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제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눠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전방 산업들이 워낙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석유 화학에 대한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가 늘어나는데 똑같습니다. 공급이 지금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멕시코만 자체가 또 석유의 17% 정도 또 차지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10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시고 일단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본부장님은 여기서 국제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유가 상승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탑픽으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SOA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그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정제마진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자체가 워낙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고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유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2분기 실적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었던 뭐 윤활기유와 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좀 가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긍정적인 업황이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조금 강하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소 쪽에 또 신사업 관련된 뭐 친환경 쪽에 이제 신사업 투자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도 있는데 그거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97,500원 라인부터 현재 라인까지 충분히 여기 아래 박스권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여기 박스권 상단 뚫고 12만 원 정도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3,000원 라인 부분인데 여기 이제 아래 박스권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제 밑으로 한번 또 이제 차트상으로는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 부분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이 탑픽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채팅방에 질문들이 좀 많은데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걸 한번 해결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국제화가 계속 그렇게 오르게 되면은 네. 물가가 같이 상품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한번 시장에 악재로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 LNG, 이제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LNG에 대한 환경 때문에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네. LPG 선도 요즘은 하반기에 또 주력으로 그렇죠. 떠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둘 중에 어느 쪽을 투자해야 되나요? 라는 글도 있었어요. 먼저 이제 조선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까지는 LNG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항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스크러버, 결국엔 탈항 장치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대체적으로 떠올랐었던 게 LNG선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을 먼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LPG 쪽도 당연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근데 그런 확산에 대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LNG에 대한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LNG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당연히 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스프레드 확대로 결국엔 판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워낙 급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점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기는 한 번에 좀 주기는 어렵고, 중간중간에 이런 지수의 조정들로 충분히 좀 소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질문도 다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창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